자, 일단은 에너지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꼬마 전구를 하나 설치하고 건전지를 하나 연결하게 되면 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면서 이 꼬마 전구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구와 같은 것을 우리가 광원이라고 하는데 이 광원에서 나오는 이 빛을 우리는 빛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체의 진동이 이렇게 발생해. 우리 휴대폰에 진동으로 해놓으면 소리가 들리자, 전화 오면 핸드폰이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동하면 주변의 공기도 진동하게 되고 이 공기의 진동이 우리 사람 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고막을 진동을 시켜가지고 소리라는 걸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물체의 진동, 공기의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소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라고 하면 되고,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땅 속에 묻혀 있는 석유나 석탄이나 혹은 뭐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무, 자, 이런 것들 태우게 되면 거기서 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연료, 우리 보통 연료라고 하죠. 이런 연료들, 이 연료라는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건전지, 전지의 종류가 많잖아요. 시계에도 넣고, 이제 장난감 같은 데도 넣는 이런 건전지 종류가 여러 가지, 카드뮴 전지도 있고, 이런 건전지도 있고 순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전지들이 있는데 이 건전지 같은 이 전지 내부에도 화학 물질을 넣어놨어요. 이 화학 물질들이 반응하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배터리나 건전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화학 물질들을 우리는 화학 에너지다라고 하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배터리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연료들을 태우게 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보통 가열하면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자, 중앙에 핵이 있잖아요. 자, 이 핵이 쪼개지거나 혹은 핵과 핵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핵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자의 핵이 분열되거나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핵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어떤 에너지들이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부터 하나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용어부터 알아야 되는데 발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와 같은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 우린 포함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형태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할 때 사용하는 장치를 우리는 발전기라고 하는데요. 발전기의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자석과 코일만 있으면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자석하고 코일로만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코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코일에 전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구도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이 내부에 막대 자석이나 아주 작은 네오디움 자석
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을 이 코일 내부로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아니면 이렇게 통과시켰다가 이렇게 통과시켰다가 반복. 그러니까 자석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이렇게 자석을 움직여주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주면 여기가 전기가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발전기의 기본 원리예요. 아니면 자석을 그냥 가만히 고정시켜 놓고 이 주변을 코일을 들고 코일을 이렇게 움직여도 전기는 생산됩니다. 즉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원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해서 여러분은 2학년 때 이미 이거를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주변에서 코일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이 자기장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코일에는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전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가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되고 이런 발전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코일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다. 발전 과정에서. 자, 이런 전기를 생산해내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예가 자가발전 손전등이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손전등에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 손잡이를 내가 막 이렇게 돌리면 이 전등에서 빛이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킥보드, 불 들어오는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바퀴가 되면 우리가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앞으로 쭉 가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코일과 자석, 이 안에 코일과 자석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코일과 자석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생겨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박혀 있는 LED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 앞에 다는 그 전조등 역할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바퀴가 회전할 때 발전이 일어나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손잡이를 돌린다거나 바퀴를 돌린다거나 하는 이런 운동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든 건데 여기 투명한 낚시 찌통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 안에 이게 네오듐 자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에요. 이게 둘레 6개나 넣어놨기 때문에 적은 개수 한두 개만 써도 되지만 저는 좀 효과를 좋게 보려고 좀 많은 양의 자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아서 그리고 이 주변에 이 코일을 굉장히 많이 감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감았어요. 몇 번 감았는지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아마 수천 번, 최소한 1, 2천 번은 더 감지 않았을까. 제가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리고 이 코일 양쪽의 선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LED 등을 하나 달아놨어요. 자, 이 안에 자석을 이렇게 흔들면 요 코일 내부의 자석이 왔다 갔다 움직이죠. 이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이 코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불이 들어오죠? 조명이 있어서 조금 어두운 데 가서 할까요? 어이구. 자, 방금 불 들어왔죠? 이렇게 전기. 들어온다. 이렇게. 그래서 코일 내부의 이 자석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아, 힘들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는 간이 발전기라고 하고 간이 발전기의 원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실험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법을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고 발전하는 방법들을 조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느냐? 자, 발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풍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풍력 발전. 그래서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바람, 공기의 흐름이죠.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자, 일단은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역학적, 이 발전기 내부의 코일과 자석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이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리 전기를 발전해내는 장소를 발전소라고 하고, 발전소에는 당연히 발전기라는 거대한 장치가 있겠죠. 그 발전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코일과 자석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이 돌아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터빈이라고 하는데,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발전이라고 하고, 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터빈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발전소의 이 종류라고 해야 되나, 발전소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바람의 힘으로 이 발전기를 돌리면 풍력 발전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떨어지는 물의 이 역학적 에너지, 낙하하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거대한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수력 발전. 댐 주변에 가면 이런 수력 발전소가 있는 데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거대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자전거에 전조등,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나 그 킥보드 같은 데 달려있는 그 바퀴, 그런 바퀴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 이런 발전 방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발전소에 있는 이 거대한 이 발전기 터빈을 돌리는데 우리가 그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가지고 나오는 수증기이자 이 수증기의 압력으로 이 터빈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생성이 되는데, 이 물을 끓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물을 끓이면 화력 발전이라고 하죠. 화학적 에너지,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니까 그런 화학 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면 화력 발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끓이는데 필요한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는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 연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료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야 되니까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이런 전환 과정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물을 끓이는 방법으로 원자의 핵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원자의 핵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데 그걸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죠.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이 원자의 핵 에너지, 원자 내부에 있는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역학적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니까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터빈을 돌리는 때 바닷물, 밀물, 설물 이런 것들 이용할 수도 있죠. 조력 발전. 그리고 우리 그 지열, 이 땅에서도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대한 이 코일과 자석으로 구성된 거대한 이 터빈을 돌리는 원동력을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방식이 정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 형태의 에너지들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가전제품들에서 일어나는 또 에너지의 전환을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생활하는 방이라고 가정을 하면 옷장도 있고 바로 옆에 세탁기도 하나 놓여 있다고 가정할게요. 침대도 있고 테이블 위에 TV도 있고 침대 옆에 조명도 있고 휴대폰 충전하는 것도 있고 전기 난로도 있고 책상에 컴퓨터가 한 대 이렇게 있다. 자, 우선 여기 세탁기. 자, 세탁기라는 가전제품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안에 세탁통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통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는 제품이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봐야 되니까 빛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또 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소리 에너지로도 전환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침대 옆에 조명. 조명은 전기 조명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 그리고 옆에 휴대폰. 자, 여기 휴대폰을 충전할 때는 휴대폰을 충전하는 과정은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 내에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배터리 안에, 휴대폰은 이제 사용한다고 봤을 때 배터리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고,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 이렇게 전환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기도 하니까 빛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어서 사용이 될 거고, 음악을 들으면 소리 에너지로도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휴대폰에 우리가 진동으로 해놓으면, 벨소리를 진동으로 해놓으면은 휴대폰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어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역시, 우리 여기 책상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역시 모니터를 이용하면 텔레비전과 똑같이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쪽 벽에 있는 보온을 위해서 사용하는 난로, 전기 난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 제품들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전환되는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열 에너지인데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열은 당연히 다 발생을 하는 거지만 이 제품들의 주요 목적이 열을 내기 위한 가전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열 에너지도 나오긴 하지만 그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전기 난로처럼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그 용도에 맞게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거, 전기를 열 에너지로 혹은 빛 에너지로 혹은 화학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가전제품들을 좀 더 주변에서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했고, 전기 에너지를 또 운동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또 전환을 할 수 있다. 즉, 에너지는 어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석유나 석탄, 땔감 이런 것처럼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나, 건전지 내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그 전기 에너지 장난감 내에 이제 그 장난감이 움직이면 전기 에너지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꿨다, 소리가 나면 소리 에너지로 바꿨다, 이렇게 전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모닥불 같은 걸 피워 놓으면은 나무라는 땔감,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열과 빛을 내면서 타니까요, 빛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또 식물의 광합성 같은 경우에도 광합성이라는 것은 우리 식물 잎에서 CO2와
H2O를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식물체 내에 저장되는 화학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에너지는 전환이 될 수 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고, 이 전환이 일어난 과정에서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의 총량은 전환이 되고 나서도 항상 똑같게 유지가 된다. 이걸 우리는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에너지나 혹은 손실돼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소멸돼 버리는 에너지는 없고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과정, 즉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배웠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이 전기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내용도 배워봤습니다. 자, 정리하면 에너지는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연료들을 연소시키면 모닥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연료를 연소시키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거, 자, 이런 것들은 화학 에너지를 빛도 나고 열도 나니까 빛에너지,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다. 그리고 건전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 건전지나 배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고,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 안에 배터리에 이 건전지를 충전하는 과정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경우지만,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면을 보게 하니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이 진동으로 해놓으면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혹은 소리가 나도록 해놓으면, 혹은 음악을 듣는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하는 경우에도 에너지 전환이 있어요.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CO2와 H2O를 이용해서 이 둘을 합성해서 포도당이라는 새로운 영양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태양빛, 빛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합성해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식물체 내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물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단계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이 총량은. 그래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기거나 있던 에너지가 소멸돼 버리는 일은 없고 항상 그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입니다.